자, 랭크 40 부분입니다. 4형식 문형과 5형식 문형의 어떤 수동태를 학습하는 것이 이 과의 목표인데, 일단 수동태는 여기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에도 나왔었죠. 그 수동태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의 기본 특징과 합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하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일단 1차적으로 수동태라고 하면 수동태라고 하면 기본 개념은 앞서서 공부를 했다시피 당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주, 당하는 자가 주어 자리에 있는 문장, 그죠? 당하는 자가 주어 자리에 있는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장의 패턴을 수동태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have much money라는 표현이 있다 칩시다. much money. 자,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때 have라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나에게는 많은 돈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때 have라는 동사가 뭔가를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 그죠? 어떤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적극적 나의 어떤 의식적 동작에 의해서 돈을 가진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인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지 않을 때는, 비록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장은, 이런 동사형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있다고 무턱대고 전부 수동태로 쓰는 건 아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이동한다. 즉, 목적어가 당하는 대상이 주어가 된다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목적어의 개념을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목적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목적어가 무엇이냐? 자, 타동사의 동작의 대상이다. 타동사,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면은 목적어의 다양한 개념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일부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목적어를 조금만 의미적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의미적 분류입니다. 의미적 분류예요. 의미적으로 분류를 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목적어, 도구 목적어가 있습니다. 도구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목적어. 이 말 명칭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도구 목적어라는 것은 목적어 자체가 동작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조금 예문을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결과 목적어라는 것은 동작의 결과물을 의미할 때 결과 목적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3, 4, 5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기 목적어,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제기 목적어는 목적어가 셀프나 셀브제가 붙고 주어 동사가 서로 같은 대상, 그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인 경우를 제기 목적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 상호 목적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상호 목적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나오는 말과 어떻게 보면 목적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인데, 둘을 나타내는 주어가 만약에 둘이라면, 둘을 의미한다면 그 둘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는 따로 나중에 예문을 들지 않을게요. each other 이런 표현이 있죠. 서로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 이거는 이제 each other은 각각 상호간, 각각 두 대상 상호간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 섞이거나 여럿이 섞여서
상호 간의 어떤 상호 간 서로를 의미할 때는 뭐 one another 뭐 이런 표현이 있죠. one another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상호 목적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5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5번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겠어.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대상이죠. 말 그대로 대상. 대상을 의미하는 동작의 대상입니다. 동작의 대상을 의미하는 목적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별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잠깐만요. 여기 3, 4, 5번은 여러분 내가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 두 개만 살짝 예문을 들어서 목적어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진 목적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도구 목적어라는 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라 했어요. 자, 동작의 도구가 되는 거, 대상이 아니고. 자, 어떤 예문을 들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I point를 합시다. I pointed. 나는 pointed. 가리켰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리켰다. 목적으로 생략하고 어디를 가리켜? at the sky를 할게요. 그냥 하늘을 나는 pointed at the sky. 하늘을 가리켰다 이랬습니다. 이때는 to를 써도 됩니다. 하늘은 조금 대상이 막연하니까 to가 조금 늘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하늘을 가리켰다 합니다. 하늘을 가리켰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리켰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my finger 이렇게 my finger 이랬어요. 자,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문맥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나의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가리켰다 이렇게 되죠. 하늘을 향해 나의 손가락을 가리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가리키는 도구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뭐죠? 손가락이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도구 목적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I dug. 나는 파내었다 이 말이다. 팠다 이 말이다. 파내었다. 팠다. 뭘 파? the grave를 합시다. grave. 뭐야 이거? 조금 내용이 조금 암울한데 어쨌든 무덤을 팠다. 여기서 좀 잘못 생각하면 이게 무덤이라 칠게요. 무덤이 있는데 내가 무슨 불려시도 아니고 꼬리가 9개 달린 불려우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 모릅니까? 자, 이렇게 무덤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도굴꾼이 합시다. 도굴꾼이 조상의 묘에서 뭔가를 귀중품을 파내기 위해서 무덤을 파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the grave는 뭐가 돼요? 그렇죠. 무덤 자체를 팠다가 되니까 일단은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데 나의 반려견이 죽었다면죠. 그 반려견을 무적의 다리로 건너간 반려견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냈대요. 땅을 파내서 내 반려견을 묻어주고 거기에 조그마한 무덤을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땅을 파고 난 후에 하나의 뭐죠? 이 무덤이 그렇죠. 내 동작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과 목적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그 목적어 자체가 즉 동작의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자체가 단순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그 동작의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좀 구별을 하고 문장을 해석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문장의 어떤 해석이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줄로 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걸 구별하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시험은 안 나오지만 해석의 입장에서 문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5가지가 있는데 3, 4, 5번은 여러분들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서 이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형식은 우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좀 충분히 하고 나면 이제 목적어가 수동태가 주어 자리에 갔을 때 수동태가 어떻게 되고 그 수동태의 문맥이 어떻게 되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걸로 봅니다.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이동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수동태라고 배웠는데 사형식에는 본래 목적어가 몇 개죠? 두 개예요. 그죠? 두 개.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서 이렇게 수동태가 될 수도 있겠고, 잠깐만요. 이렇게 수동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by 플러스 여기는 행위자를 적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게 되면 뒤에 누가 남죠?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직접 목적어가 가게 되면, 그죠? 직접 목적어가 가게 되면 뒤에 남는 것은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남고 문장의 기본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뭔가 폼 내는 말로 여기 뒤에 남아있는 목적어 있죠. 한 놈이 나가면 한 놈이 남게 되죠. 남아있는 이 목적어를 우리가 남아있다 해가지고 뭐 보류 목적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목적어를 보류 목적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간접 목적어 앞에 나가든 직접 목적어 앞에 나가든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을 능동으로 쓸 것인지 수동어를 쓸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두 가지가 기준이 된다 했어요. 첫 번째, 해석적으로입니다. 의미적으로, 해석적으로 말 그대로 당주가 될지 행주가 될지를 판단해서 능동, 수동을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때로는 형태만 봐도 그 문장의 기본 형태만 봐도 이게 능동이 될지 수동이 될지를 바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왜? 만약에 수동이 되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이동했기 때문에 수동태에 닿으면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 빈자리가 돼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사형식 동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는 보류 목적어가 흔히 남아있는 문장의 패턴이 되니까 사형식 동사는 절대로 형태만 보고 2번의 패턴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도록 2번의 패턴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여기에 보류 목적어가 남아있었을 때 말 잘못했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었을 때 이 간접 목적어 앞에는 to, for, of라는 이 전치사를 각각 선다는 점. 이 to에 해당되는 말은 거의 씁니다. 거의 쓰는데 생략을 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for나 of는 필수적으로 전치사를 생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점. 다시 말해서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을 때는 앞에 전치사 to, for, of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때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전치사는 달라지죠. 요거는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사형식 수동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오형식 수동태는 말 그대로 그냥 이동을 시키고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PP형을 쓰고 보호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보호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의 패턴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보호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죠. 이 보호 자리에 만약에 앞에 이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익동사가 나왔었을 때 그때 동사 원형이 보호 자리에 나와 있었을 때는 이게 수동태로 바뀔 때는 반드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to를 꼭 적어야 된다는 점 있죠. 요게 여기에서는 주의할 점입니다. 기타 다른 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요 패턴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 문항을 보면서 사형식, 오형식, 수동태를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to가 사형식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 간접 목적 앞에 나가기도 하고 직접 목적 앞에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I를 쓴 거 보니까 간접 목적 앞에 나갔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시제는 과거니까 I was taught 이렇게 되겠죠. I was taught. 그래서 나머지 그냥 쭉 쓰면 됩니다. How to
overcome hardship. 역경을 이기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수동태를 여러분들 좀 더 학구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 수동태도 뭐 상당한 여러 가지 어떤 뭐 굳이 어렵다기보다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표현들이 조금 많아요. 내용들이 많아요. 표현이 많다기보다도. 특히 여러분들 이 수동태를 나타내는 이 by 행위자 있죠. by 행위자의 어떤 전치사의 by가 의미하는 어떤 적극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동태가 된다는 이런 점.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I have much money라는 이런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을 하는 타동사가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그런 문장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했죠. 왜? 그럴 때 I have라는 동사는 어떤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소유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다 하더라도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또 예를 들면 나는 누구를 닮았다 할 때 I resemble my mother에서 나는 엄마를 닮았다. 닮은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닮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닮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by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 수동태에서 by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수동태를 이해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I saw a patient with a terminal disease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그지? 자, 이거는 보니까 오형식 문장이죠. 이 saw가 지각 동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patient가 목적어인데 나머지 이 부분은 이걸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터미널 디지즈니까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시한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걸 봤다 했습니다. 여기 유지한다라는 말이 지금 동사 원형이죠.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was seen, maintain 여기에 to를 적어야 된다는 것, to를 여기에 살려야 된다는 점, 여기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다른 보호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1에서 연습해 봅시다. 일부 이민자들은 비자를 받지 못했어 이랬어요.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일부 이민자. Some of immigrants 이렇게 나가겠죠. of는 빼고 그냥 immigrant 앞에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붙여 쓸 수 있겠네요. Some immigrants. 일부 이민자들은 받는다. 자기네들이 받는다는 거니까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의문, 부정문이 되고 are not given the 비자입니다. 여기에 수동태라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목적어 원래부터 두 개니까. 뒤에 남아있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죠. DO입니다. 직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might then try to enter country illegally. 그래서 불법으로 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매달 그 담당자는 공장에 연료를 줬다 했습니다. The manager gave the factory materials. 사형식 동사죠. 그냥 능동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해진 숫자를 생산하라고 들었다 했죠. 들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죠? 비동적,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들었다. were tol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tell, 목적어 to 구문이죠. 목적어에게 to 이해를 하라고 지시하다, 말하다 이렇게 되는데 수동태니까 were told to produce a fixed number of shoe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여름 학기 동안이라는 세미나 동안이라는 말을 빼고 나머지를 그냥 몽창 다 영작을 해야 되겠네요. 참가자들은 얻는이가 언의 주어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articipants were made가 왜 나오느냐? 요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누가 뭐 하도록 하게 하다라는 오형식 사역동사의 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래서 were made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to를 빠뜨리면 안 돼요. to summarize 요약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요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요약을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써야 돼요. or made to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써야 돼요. What key points the speaker said. 그죠? 그러니까 발표자가 어떤 핵심, 그죠? What key points. 여기 what은
뒤에 있는 키 포인트를 꾸며주는 어문 형용사예요. 어문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어문 형용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죠, 그죠? 자, 같은 의미가 되도록 수동태를 사용해서 빈칸을 완성하려 했어요. 자, 여기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든 행위자와 그 상대는 바뀌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이고, 즉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니까 의미적으로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포인트는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도는 많이 다릅니다. 수동태를 썼다는 이야기는 목적어가 상대적으로 강조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도적으로 바뀐 점은 너무 경우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의미가 같도록이란 말이 여러분들 표현이 바뀌었는데 의미가 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능동과 수동 자체에서 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미가 크게 변하는 건 없다. 말의 의도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말해두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능동태를 쓸래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의 주어를 즉 행위자를 지칭을 할 수 없을 때,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My grandfather was killed during the war 이랬어요. 나의 정조부님께서는 전쟁 때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전쟁 때 나의 정조부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 직접적인 행위자를 누군지 지칭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능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미가 같다는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도가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말이 너무 길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니까 여기 오형식 구문이죠. 지각동사, 목적어, take up, go up. 요건 둘이 서로 병렬이고, 동사 원형이 보호 자리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했죠. to를 살려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the space rocket was seen to take off and go up into. 이 to를 앞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and로 이렇게 동사 원형 부분을 병렬시키면 되니까 into the sky, exciting crowd of spectators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우주 로켓이 이륙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흥분한 무리의 관객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eople are cold, huge volume of ice on a southern eastern edge of the Central Asian.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Asian region까지. 그리고 the third pole이라는 목적어 또 나왔죠. 목적어 두 개네. 그렇죠. 간접 목적어 아니고, I'm sorry. 목적어 두 개가 아니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목적어고. 그러니까 이 목적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가기도 힘드네요. 이 목적어를 the third pole이라고 불렀다. 오형식 패턴입니다. call A, B 이래 되죠. A를 B라고 부르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어 자리 가고, be cold를 be cold로 바꾸고, 뒤에 있는 보호는 그냥 그대로 퉁 떨어뜨리면 돼요. 퉁 그대로 떨어뜨리면 돼요. 주어 자리 억수로 길어졌죠. 그죠? 엄청난 양의 얼음이죠. 그죠? 남동 끝부분. 그죠? 중앙아시아 지역의 남동 끝부분에 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이렇게 됩니다. 얼음이 불리운다. 서드폴이라고 불리운다. 제3의 극지방이라고 불리운다. 그죠? 왜 극지방에는 원래 빙하가 있죠.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총인칭이니까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별로 의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ask라는 동사가 보이죠? ask 목적어 to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형식 구문이에요. 목적어의 to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 이동하고 동사의 시제만 바꿔서 수동태만 쓰는 것만 주의하고 보면 되고,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퉁 떨어뜨리면 돼요. All the nations taking part in Olympics.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ere asked. I'm sorry. 이거 내가 안 적고 넘어왔네요. 자, were asked. 그 다음에 to 부정사죠. to fly their national flag 이렇게 되죠. 그죠? to fly their national flag. 그들의 국기를 개양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죠? 주최국으로부터 by the host country.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테스트 세 번째. 어형 변화, 단어 추가 가능. 반드시 수동태로 꼭 적으라 했어요. 수동태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these mini cars for all the adults 이랬죠. 자, 어른들을 위한 이 미니 자동차는 여기서 보니까 여겨진다가 핵심이죠. 여겨진다. be considere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주어가 복수니까 are consider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로 여겨지는가? 연료 효율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very small but fuel efficient 이렇게 되죠. 아주 적기는 하지만 fuel efficient.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지금 뭐다고? 오형식, consider가 오형식 대표적인 동사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형용사예요. 여기 형용사는 쓰지 않고 뭐 부사형을 쓴다든가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뒤에 있죠. 그죠? not die out이에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이들은 한 오래된 언어의 발달을 배운다 그랬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언어를 배움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children이 주어 자리에 가면 이제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children are taught the words. 여기에 taught는 수동태인데 왜 목적어가 왔는가? 여기 taught가 사형식 동사니까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걸 보류 목적어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of all langua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오래된 언어의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주인공이 떠나가고 있는 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자, 주인공이 보여짐을 우리에게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in the movie, the main character 수동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보인다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is seen running. 이때는 to run이 아니고 running이죠. 왜? 원래 여기 원래 여기에 떠나고 있는 이라는 자체가 원래 수동형이니까 running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run을 running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toward the ship 이렇게 되죠. toward the ship. which is leaving. 떠나고 있는 배. 그죠? 떠나는 배. 떠나는 배라는 노래도 있죠. 떠나는 배는 뭔가 쓸쓸하죠. 뭔가 가슴 아프죠. 배가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죠? 배의 떠남이 아쉽고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가슴 아픈 거죠. 언제 돌아올지가 정해져 있으면 가슴이 덜 아플 건데, 그죠? 여기까지 랭크 40을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잠시 떠나가는 배처럼 사라지겠습니다. 41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